현재 시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락장 속에서 내 종목 매도하는 게 좋을지 들고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죠? 5장 특징주 고스톱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류민수 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6주 연속 100%의 적중률을 보여줬던 류민수 부장님, 고엔스탑이 생기고 나서 기록을 세워주셨는데요. 과연 지난주 성적표 어떨지 적중률 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종목의 고스톱 적중률 보여주셨네요. 90%인데요. 저 한 종목 남은 게 워트였어요. 네. 당시 워트에 대해서 스톱 의견 주셨지만 다음날 가고 그러고 나서 지금 고점에서 조정받고 있어요. 워트를 포함해서 그런 반도체 소부장 내에 크게 올랐던 종목들 여전히 좀 수익을 실현하면서 비중 조절하는 게 좋은 시기일까요? 이미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은 뭐 부분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은데 네. 일단 수출 데이터가 좋아요. 반도체 쪽.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워트 같은 경우는 좀 눌림 가능성을 조금 예측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다음 날은 일단은 상승을 네. 했고 사실은 좀 아쉬움은 좀 많이 남습니다. 아쉬움 많이 남는데 일단은 뭐 기록은 깨지라는 거로 깨지는 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은 다시 할 생각이고 근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대단히 근데 슬림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워트 같은 경우 사실 좀 대응하기는 개인적으로 좀 까다로운 종목은 맞았고 네. 어찌됐든 워트 같은 경우 아직은 추세는 유효하니까요. 하지만 또 어찌됐든 또 하락할 가능성도 또 염두에 둔 부분, 그다음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하락이라보다는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또 다시 한번 제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트 리뷰까지 도와드렸어요. 90%도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적중률인데 또 한 번 100%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10가지 특징주 보시죠. 인기 검색 상위 혹은 장중의 급등과 급락을 보인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네이버는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또 한 번 올라와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한국석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오늘의 새내기주 이노스페이스 볼게요. 요즘 새내기주들의 당일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노스페이스를 기대했던 게 최근에 방산의 경우에는 수주도 잘해.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도 받쳐줘.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테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노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주가가 상승커녕 오히려 상장 첫날부터 하락하는 걸까요? 이노스페이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 기업들 보면은 이제 보통 100에서 한 120% 공모가 대비 시초가 올라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올라서 한 10%에서 20% 시초가 대비 오른 다음에는 이후에는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IPO 상장하는 기업들의 추세, 어떤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어서 사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말이 좀 막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미래에 대한 가치로 좀 땡겨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동사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지 않죠.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상장 당일의 어떤 흐름이 그날의 어떤 뭐랄까요 시장의 생김새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노스페이스 방금 말씀드린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죠. 발사체 관련 기업인데 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일단 단기 이슈가 소멸돼서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 테마들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동사의 어떤 그 유통 가능 물량 이런 것들이 보통 30%가 조금 전후가 되면 오버가 되면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락인에 대한 물량들이 좀 적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두 가지 부분이 조금 겹쳐진 게 아니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은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가가 상당히 좀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노스페이스의 그 주식 토론방에 들어가 봤는데 시청자분들 혹은 뭐 투자자분들이 뭐야 방산주 관심 없어? 이노스페이스 왜 이래? 라는 의견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방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노스페이스 자체의 좀 고평가 논란이라던가 실적 부진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 하나 전에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우주항공 관련 또 기업이 상장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실적도 좋았거든요. 근데 역시 비슷한 흐름, 비슷한 패턴.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계속 밀리는 흐름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횡보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여기서 그래서 스톱 의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내일 상장 청약을 받고 있는 그 대여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네. 요즘 새내 기주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해야 100% 상승이었어요. 네.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따따블이라던가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시프트업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시프트업도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할 때 이제 해외 기업으로 좀 했거든요. 동종 피어 기업 해가지고 6만 원 얘기가 나오는 6만 원인데 이것도 흥행에 오늘 내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흥행에 성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초가에 공략을 하시면 그 이후에 10에서 20% 정도 올랐을 때 일단은 부분적으로만 최소한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때는 매도 수익 실현 구간으로 일단 보시는 게 지금의 패턴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시프트업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워낙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려볼 만은 하다. 네. 시가에 매도하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어요. 이노스페이스는 안타깝게 스톱 의견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오이솔루션이에요. 보니까 세계 세 번째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걸 개발하기가 어렵다라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은 건지 무엇을 개발한 겁니까? 그 파장 가변형 트랜시버인데 광트랜시버입니다. 그래서 트랜시버는 이제 그 광 네트워크망에서 송수신을 한 번에 연결하는 유닛으로 보시면 될 거 그런 장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를 개발을 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AI가 이제 개화가 되고 이게 성숙 단계로 가고 계속 발전할수록 네. 트래핑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중요한 또 핵심 부품으로 하나라고 지금 알려진 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동사가 개발한 거는 범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소위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트랜시버를 할 때 여러 가지 파장에 따른 부품들을 각각에 다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범용 트랜시버는 광 트랜시버는 이 하나 가지고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5G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제 실적들이 되게 안 좋죠. 실적들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요 시장이 일단은 추산되는 게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큰 시장은 아닌 걸로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매출이 이제 찍히는 게 빨라야 4분기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매출의 어떤 수주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추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오늘 거래량 동반한 어떤 상승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이나 조정 시 저는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일단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본다. 실제로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하지만 아직 이 시장이 그리 크지 않은 거고 또 여기에서 숫자가 찍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두고 보자. 오히려 눌림목 구간에서 난 매수를 하겠다는 의견이고요. 전체적인 업종 분위기를 놓고 봐도 사실 통신 장비에 대한 관심은 예전만치 않잖아요. 언제쯤 그들의 전성기가 올까요? 글쎄요, 아직 뭐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는 제 개인적인 역량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5G가 솔직히 잘 안 되는 상황에서 6G로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G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회사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행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5G나 이런 6G 같은 경우 과거 트럼프 집권 시에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많이 한다고 하는데 통신 장비 쪽도 좀 투자 많이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오이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스톱하고 저희는 다음에 매수 노려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장중 급락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예요. 예전에는 시장이 무너질 때 테마주들이 오히려 수급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대왕거래 테마도 핫했는데 왜 오늘은 대왕거래 테마도 같이 빠지는 걸까요? 오늘은 특별한 주도 섹터라든지 상승 테마가 안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하락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 유독 조금 하락폭이 강한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재집권이 지금 더 농후화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감세 정책을 할 거고 감세 정책에 따른 세원 부족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상승하는, 즉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물 국채 위주로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도 상승을 했던 부분.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생각하면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관세 인상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또 한번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동반자적인 부분이 지금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런 어떤 명분으로 외국인이 지금 선물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지금 과도하게 지금 과감하게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는 매수를 많이 했고 네. 이런 어떤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 위클리 옵션 대비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시장을 오늘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어느 테마나 상승 섹터가 안 보이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 플레이로 인해서 오늘장 시장의 주도 테마 혹은 강한 테마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해서 대왕고래 테마주도 좀 같이 밀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원래 그동안은 아직 이 이벤트 살아있으니까 조정 시 매수해볼까라는 의견 좀 드려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낙폭도 크고 추세선을 이탈한 것 같아서 현 구간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주에 GS 글로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앵커님하고 말씀하시다 저는 이제 대장은 탑픽은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보는데, 그때 한국가스공사가 어떤 상승 각폭이 좀 저하되면서 지금 추세가 조금은 흔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그래서 추세가 좀 꺾인 건 맞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가스공사는 저점하고 고점의 절반이 되돌림. 예를 들면 4만 원 한 초중반대 4만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력한 정부의 어떤 또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반등을 강하게 모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는 반등 모색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일단은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좀 그런 쪽을 이용해서 조금은 덜어낼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만약에 반등이 실패할 경우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되지만 일단 거기서 일단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평선이 밀집하는 형태를 떼할 가능성도 더 커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신규 매수라든가 접근은 금지고 스톱입니까? 네. 내일 아마 하락할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그때 저는 조금은 한번 매수해볼까. 아까 말씀드렸던 4만 원 지지하는 선, 4만 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라인들, 4만 5천 원 미만에서의 어떤 반등 모색을 한번 보고 단기 플레이는 가능할 듯 보입니다. 네, 4만 초중반 원대의 지지 라인 체크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완벽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또 다른 새로운 이슈라든가 네. 또 강력한 지지 정책이 네.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스톱이에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은 오늘 많은 분들이 검색하셨을 겁니다. 장중 급락 보이고 있는 LIG 넥스원 볼게요. 갑자기 증권가에서 비싸대요. 고평가 이야기를 갑자기 증권가에서 꺼내놨고 여기에 국민연금의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기관의 자금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급락이 뼈아픕니다. LIG 넥스원 왜 달라진 환경은 없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비싸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두 군데 레포트가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리포트 같은 경우는 20만 원 리포트를 내고 사실상 하향 리포트죠. 매도 리포트예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고 새로운 아주 프레시한 어떤 신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밸류에이션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 리포트 하나였고, 또 다른 리포트도 있어요. 목표가 26만 원 상향 리포트예요. 이 리포트는 추가적인 수주 플레이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수출 파이프라인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멀티플 부여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될 거고, 그렇다면은 리레이팅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은 아직까지 룸은 남아있다. 이런 상반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은 신고가를 올라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전자의 어떤 매도 리포트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볼 때 계속적인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그다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찌됐든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한 매도가 강하게 지금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강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반발 매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추세를 돌릴 만한 매수는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은 반발 매수로 소폭 상승, 어떤 십자형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동사들 또 바라볼 때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반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그간 올랐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에 조금 더 많이 반응을 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주룸 열려 있고요. 그리고 로봇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로 저희는 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는 블루엠텍으로 가볼게요. 제가 앞서 이노스페이스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새내 기조 성적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루엠텍도 첫날 강하게 오르려다가 쫙 밀리면서 네. 그 이후로 하단을 붕괴시켰던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삭센다랑 연관이 되면서 네. 올라주더라고요. 그 동사가 이제 네. 그 블루판 이커머스죠. 이제 블루판 코리아를 통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 1위 업체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는 병원 의사들 상대로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 비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블루엠텍 측에서 선구매를 하는 측면, 의약품 선구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병원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소품종 다량,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매처나 총판총에서가 아니라 동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좋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작년에 11월인가 12월 상장했는 상장이 계속적으로 빠졌던 이유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실적이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유통 구조가 마진이 아직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오버행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최근에 행보, 그 다음에 최근에 어제 오는 상승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싹센다에 대한 특허 만료에 올해 이제 특허 만료가 됨에 의해서 올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동사가 어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이 비만 당뇨라는 트렌드 안에서 살짝 몸 담고 같이 이전에 그 공모가 위로 그리고 첫날 상장에 보여줬던 그 상승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추세적, 그 아주 그럴 정도의 수세적 상승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본업단에서의 유통마진 구조 개선, 예를 들어 종합병원이라든지 총판의 계약, 이러면서 마진율을 올리는, 영업이익을 올리는 그게 구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좋거든요. 최근에 또 암젠의 마리타이드가 상당히 부각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페트롤이나 그 페트롤 같은 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만 치료 시장에 대한 어떤 단기 이슈 몰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루엠텍은 그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장 안에서도 살아남고 있는 비만 당뇨 테마주예요. 그럼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요? 스톱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네요. 네. 이노스페이스, 한국가스공사, 오이솔루션만 스톱이고 나머지 7개 종목은 그 의견 받았습니다. 베스트 종목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블루엠텍입니다. 그래서 오. 그런 얘기들 19112, 네. 노보노디스크 지금 상승이지 않습니까? 신고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사 같은 경우도 삭센다 특허 만료에 따른 한독과의 뭐 고객, 그다음 노바티스와의 고객, 이런 부분들이 이슈몰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제 오늘 또 거래량이 상당히 수반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일단 18,000원 정도 제시를 해보고요. 내일까지 상승하면 일단 익절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추가 상승에 익절 타이밍 노려보겠습니다. 18,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했어요. 이렇게 류민수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